임대차. 주택임대차, 민사에 관한 특별법 중 첫 번째,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가등기 담보, 가담법, 집합건물법, 마지막이 실명법, 명의신탁. 첫 번째, 주택. 주택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그러면 왼쪽이 항상 주인 갑이고 오른쪽이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서 존속기간 2년 보장해 줍니다. 그 다음 원래 임차권은 채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을 텐데 중간에 쫓겨나가지 않게 대항력을 줍니다. 제3자에 대해 들이댈 수 있는 힘, 즉 남은 기간 쫓겨가지 않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2년 살게 해주고 그 다음 쫓겨가지 않게 대항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돈, 내 피 같은 돈. 보증금, 마치 전세금과 똑같이 보증금, 경매대가에서 후순위 제끼고 땡길 수 있는 우선 변제권 주고요. 하나 더 줘요. 전세권에는 없는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소액보증금이죠.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서울기준 5,500, 소액 그 기준 이하 5,500까지 땡겨줍니다. 최우선 변제. 그 다음 또 하나 주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을 위해 등기명령 신청해서 등기 박으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이렇게 해서 주택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많은 법조문을 둬요. 자, 주임법은 보통 한 문제 나오고 간혹 두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한 문제 나올 때는 정말 양이 많은 거예요. 이 양에는 무조건 두 문제 나와야 되는데 계속 한 문제 나왔어요. 요즘 간혹 이제 두 문제 나오대요. 그래서 일단은 양이 좀 많다. 특별법 중 가장 양이 많은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한 문제 나와버리면 참 그래. 이 많은 양을 내가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말이야. 그것도 난이도 4으로 나와버린다. 연락에 고생했는데 또 못 맞춰. 허무하죠? 근데 그게 또 우리 시험이에요. 시험.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데서 나오면 맞추는 거고 틀리라고 낸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난이도 4는 항상 8문제 있으니까. 주택은 두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는 쉽게 내요. 한 문제는 어렵게 내고 두 문제가 실명법에서도 두 문제 나오거든요. 한 문제는 맞출 수 있게 내고 한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내요. 그러면 어느 법 과목 실명법이든 주택이든 두 문제가 나왔다. 그럼 한 문제는 맞춰야 돼요. 한 문제는 틀려도 돼요. 부담 가지지 말고 난이도 상일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주택. 자, 주택은 양이 많기 때문에 별 3개부터 할 거예요. 노란색부터. 노란색을 끝까지 다 하고 그 다음 별 없는 걸로 올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별 3개인 만큼 노란색만큼은 반드시 하자. 여기서는 OX 골라내자. 그 위주로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밑에 있는 토지, 대지에도 적용된다는 것. 이유는 주택 밑에 있는 대지만 경매로 날아가도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주택 밑에 있는 대지 매각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택 밑에 있는 대지에도 적용된다는 거. 자, 일시사용 임대차, 하룻밤 콘도 투숙객한 때 이 좋은 권리 주임법 작동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상가도 마찬가지, 주택도 마찬가지. 일시사용 임대차 나오면 안 돼. 적용되지 않는다. 자, 존속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기간을 2년 미만 1년으로 계약했어요. 그래도 2년 보장해 줍니다. 2년.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2년. 1년 계약했어요. 2년. 난 2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주택 임차인들한테 선택권을 줘요. 1년 계약서 썼을 때 임차인은 저 2년 살 거예요. 할 수 있어. 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이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즉 1년 살고 계약한대로 저 나갈게요. 보증금 주세요. 할 수 있다. 결국 주어 싸움이에요. 임차인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어가 만약 임대인이라면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로 끝나요. 이걸 장난쳐요.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이 기간, 1년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 자, 기간이 끝났죠.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계속 존속. 흘러가는 식으로 잘 나와요. 오른지문. 자, 묵시적 갱신, 묵시갱신, 법정갱신, 묵시갱신.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2달 전까지. 주인한테 아무 연락 없죠? 올려주세요. 갱신 거절합니다. 일단 통지가 없어. 그러면 기간 만료 시점에
묵시갱신, 자동갱신, 법정갱신. 그러면 민법임대차는 묵시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어져요. 하지만 주택으로 오면 이제 바뀌죠. 다시 2년 보장해줘요. 그래서 주택이 묵시갱신되면 다시 2년 보장. 민법하고 달라요. 2년. 그래서 주택은 2가 되는 거예요. 처음 2년, 묵시갱신 2년. 그 다음에 좀 이따 볼 갱신요건 행사에도 또 2년 보장. 2예요. 2. 자, 2년 살 수 있어. 묵시갱신되면 또 2년 살 수 있어. 하지만 또 임차인에게 선택권을 줘요. 저는 사정상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임차인은 동그란 언제든지 해지, 통고, 통지 같은 말, 통고를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다. 자, 임차인이냐면 민법은 한 달 후 해지예요. 하지만 주택은 바뀌어요. 몇 달? 3달 후 해지 요력이 생깁니다. 주택 상가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또는 통지를 할 수 있는데 3달 후 해지 요력 생긴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여길 장난쳐요. 3달 이내 한해 해지 통지할 수 있다. X.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묵시갱신되면 2년 살 수 있지만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통고 통지니까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액을 연체했어요. 잘못했네. 잘못했어. 잘못한 임차인에게 이 좋은 권리 주지 않는다. 법정갱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액 연체했거나 또는 임차인의 수무를 현재 위반했다. 이 단어가 뜨면 잘못한 임차인에게 소수는 부정으로 끝나요. 권리 주지 않는다. 법정갱신 이 좋은 거 갱신시켜 주지 않는다. 그러면 존속기간도 주택에서 잘 나와요. 다 법 조문이니까 여기 지문이 뜨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난이도 하예요. 그래서 정확히 2년 보장, 묵시갱신돼도 2년 보장. 하지만 임차인한테는 다 선택권 준다. 임차인이 주로 나면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요. 다 할 수 있어요. 조심할 건 여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는 것. 장난치니까. 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 만료 전 똑같죠. 6달에서 2달 사이 임차인이 주인한테 한 번 더 갑시다.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택은 6달부터 2달, 상가는 6달부터 1달. 아까도 1달이에요. 상가는 다 일자. 1년 보장 1달. 주택은 2년 보장 6달부터 2달. 왜 이렇게 차별을 둘까? 주택하고 상가를. 아니, 연도는 상관없어. 기간 통일 좀 시켜주지. 6달부터 2달 하든지 똑같지. 6달부터 1달 하든지. 왜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은 생각하지도 않아? 따로 외워야 되잖아. 그냥 6달부터 1달 하지. 민법도 1달인데 6달부터 1달. 근데 주택만 갑자기 2달이 생겨버려. 2달. 묵시갱신이 2달로 바뀌어버리고. 구별해야 돼요. 6달, 2달. 상가는 민법도 무조건 6달부터 1달. 자,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인이 갱신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 상가로 해결할 거예요. 상가에서. 주택. 상가는 3기 차임 연체하면 거절할 수 있겠지만 주택은 3기가 아니라 항상 주택의 이익이 민법하고 똑같아요. 이익이 차임 연체했다. 거절할 수 있겠죠. 또 무단지연대 잘못했네. 거절할 수 있다. 또 임대인, 존비속 포함 임대인이 실제 지가 들어온대. 주인이.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자,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은 횟수 제한이 있어요. 1회. 한 번밖에 못 씁니다. 4년 살 수 있어요. 우리 중개사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법이 있죠. 이놈의 갱신 요건이 태어나서 이사가 전에는 2년마다 일어났는데 이제는 4년 만에 도는 거예요. 중개사한테 악법이 악법. 빨리 데모해요. 나중에 개업하시고 데모해. 이 조문 없애자고. 이것 때문에 이사가 전에 2년마다 일어났는데 지금은 4년이야. 4년 단위로 이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4년 보장되니까 2년, 처음 2년, 그 다음 갱신 요건 행사해서 2년. 안 좋은 법이에요. 중개사 입장에서 한 번밖에 못 쓴다는 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걸 또 2회 하면 더 죽는 거지. 그러면 6년이 돼버려요. 그래서 1회 횟수예요. 상가는 횟수가 아니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상가는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은 횟수 1회. 똑같아. 계약 갱신 요건 행사에서 거절 못하게 갱신되겠죠. 그러면 또 2년 보장.
하지만 또 임차인한테는 선택권을 주죠. 똑같아.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다. 3개월 후 똑같이 해지율이 똑같아. 묵시갱신으로 풀면 되고, 그래서 존속기간은 기본적으로 잘 나오면 마치면 돼요. 자, 이제 대학력. 이제 여기서부터는 대부분 판례가 좀 많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단 쉬운 것부터 할게요. 쉬우면서 그래도 시험에 좀 나오는 거. 자, 대학요건. 민법 임대차의 대학요건은 아까도 봤지만 등기예요. 등기. 임대차 자체를 등기했거나 또는 토지 임차인이 지 건물을 등기했을 때 제3자에 대한 대학력이 생겨요. 하지만 주택 임대차는 등기는 주인이 협조를 안 해주죠. 이게 주택이니까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없고. 그래서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주인 협조가 필요 없는 점유하고, 인도가 점유예요. 이사 들어가세요. 주민등록 박으세요. 인도 및 주민등록 대학요건을 갖추면 대학력을 취득하죠. 자, 항상 인도가 점유예요. 임차인의 점유 세트죠.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똑같은 점유다. 간접 점유로도 가능하다. 지문 하나. 문제는 하나 더. 이 경우 의리병한테 전대차 세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의받아서 주겠죠. 이 전차인, 적법 전차인 병이 주민등록 박아야 돼요. 당연히 얘가 이사 들어갈 거고 인도 요건을 갖추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박아야 임차인 의리 대학력을 취득해요. 그래서 간접 점유 된다. 지문 하나. 전대차 했을 때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박아야 임차인 의리 대학력 취득한다. 임차인이 대학력 취득하면 새끼인 전차인도 같이 보호되는 거예요. 그늘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대학력 취득하려면 전대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 살고 있는 전차인 병이, 인도는 당연히 이사 들어갈 거고, 주민등록을 박아라. 자, 주민등록 관련된 이제 대법원 판례. 주민등록 신고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대로 외워요. 행정청이 수리한 때. 수리한 때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행정청에 도달한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장난쳐요. 도달이 아니라 언제? 수리 시점에, 수리한 때. 주민센터가 내 전입신고 수리한 시점에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인도 및 주민의 대학요건이죠. 대학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돼요. 중간에 주민등록 빼면 안 돼요. 당연히 이사는 안 갈 거고, 주민등록 빼면 안 된다. 계속 존속 유지해라. 그래서 배당요, 경매죠. 배당요구 마지막 날 종기까지 계속 대학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중간에 존출하면 그래서 대학력 상실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나중에 정리할 거고, 덜 중요해. 자, 대학력의 내용. 그러면 대학력은 제3자에 대한 대학력이라는 얘기예요. 대항한다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말이 아니고 제3자한테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2년 기한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1년쯤 됐을 때 이 주택이 병한테 팔릴 수도 있고 경매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데 1년 살고 있는데 주인이 담보대출을 안 갚아서 경매로 날아갔다. 자, 내가 대학요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박아놨다면 이 3자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 남은 기간 쫓겨가지 않아요. 제3자한테 들이댈 수 있는 힘. 따라서 여기까지는 갑이 내 임대인이었는데 이제 남은 기간은 주택 양수인 병이 내 임대인지 갑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 임차, 내가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을 갖췄을 때 내용이에요. 내가 들이댈 수 있기 때문에 임차 주택, 저 아파트 양수인 병은 갑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임대인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 말은 1년 지나서 우리 이사 갈 때 병이 보증금 주라 그 말이에요. 내가 3억 전세로 살고 있다.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지를 승계한다는 얘기는 세입자가 이사 갈 때 당신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세 끼고 산다 그거예요. 전세 끼고 산다. 매매대금에서 3억 뺀 2억만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나중에 전세금 돌려줘야 되니까 병 입장에서. 이게 우리 실무에서 전세 끼고 산다. 갭투자죠. 갭투자. 그래서 주택 양수인 병이 갑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지를 승계한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소유권이 양도됐다. 그럼 왼쪽에서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뀐 거야. 그러면 양수인 병만 보증받은 채무 부담, 양도인 갑은 미안한다. 우리 전세권에서 똑같이 했죠. 전세권이 훨씬 잘 나와요. 전세 성립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신소유자 병만 전세금 반환 채무 부담, 설정자 갑은 면한다. 즉 설정자의 지위가 다 병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임대인 지위 넘어가고 전세 설정자 지위 다 이전된다. 그래서 병만 부담, 갑은 면해. 전세권하고 주택하고 똑같아요. 대부분 판례. 하지만 여기는 예외가 있어요. 갑에게서 병으로 주인 자리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병한테 받아가야 되는데 자 대부분 판례. 임차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다면 이 단어가 떠요. 임차인이 이의제기를 했다면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가는 이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을은 벗어날 수 있다. 그대로 이렇게 줄 질문이에요. 이의제기를 하면 승계되는 넘어가는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을은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하나 더. 을이 이의제기를 했다면 갑에게서 병으로 지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따라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원래 병한테 받아가는 거지 얘는 면하는데 이의제기를 하면 양도인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즉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면 이런 갑한테 보증금 받고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또요. 이의제기를 했다면 첫 번째 질문 넘어가는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임차인은 벗어날 수 있다. 질문 하나. 따라서 이의제기했다면 양도인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갑한테 받아가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면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질문이니까 이의제기가 없으면 병만 부담해요. 갑은 면해. 근데 이의제기를 하면 결론이 바뀌어. 면하지 못해. 소멸하지 않아. 즉 갑한테 보증금 받고 을은 이사간다. 이게 병만 부담 갑은 면해. 하지만 임차 이의제기했다. 넘어가지 않아. 벗어날 수 있다. 넘어가지 않으니까 여전히 갑이 부담. 소멸하지 않는다. 이의제기가 더 잘 나와요. 이놈보다. 여기는 전세권에서 이놈이 엄청 잘 나오는데 주택의 이사기 이놈이 더 잘 나와. 이의제기 정리하시고. 자, 이건 노란색이 없으니까 패스. 대학령 발생 시기 인도 및 주민등록 박은 그 다음날 오전 0시. 그 다음날 아주 쉽죠. 그 다음날 오전 0시. 자, 대원 판례 이거 해요. 내가 입주하고 전입식구 하고 산지 연 10년. 이 주택 소유자가 드디어 집을 팝니다. 을한테 갑이 매도. 그런데 매도함과 동시에 다시 을로부터 임차 이게 떠요. 매도함과 동시에 다시 세 들어갑니다. 임차. 그러면 기존에는 갑은 소유자였는데 이제는 세입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된 갑은 언제 대항력권 갖추냐? 이미 인도 플러스 중독 밖에 있어.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느냐? 대항력 발생 시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 자, 매수인들이 소유권 등기를 박은 이 시점에 갑은 기존 소유자에서 이날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 박은 이날 나는 임차인이 되었고 이날 인도 및 주민등록 요건을 결국 임차인으로서 갖춘 거예요. 따라서 등기 박은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그래서 임차인이 된 갑의 대항력은 매수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은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발생. 그대로 대부분 판례. 외우는 거 노란색을 외워요. 매도하고 다시 임차했다. 그럼 이 판례예요. 그러면 언제 임차인이 된 이놈 대항력은 발생하느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박힌 그 다음날. 왜? 등기 박힌 이날 내가 임차인으로서 인도,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 그러면 인주는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오전 0시죠? 그래서 다음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했고 외워야 되겠죠? 매도하고 임차 나오면 등 다 이렇게 오는 거야. 등 다 즉시 발생, 애초에 이 다음날 발생 X 이렇게 X 지문이에요. 즉시 X 처음 입주 전입시가 다음날 X X 지문 오른 지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 바뀐 그 다음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 바뀐 그 다음날. 등 다. 이 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예요. 등 다. 등 다. 매도 다. 드긋 즉시 지읒으로 연결되면 안 돼. 지읒. 등 다. 매도니까 등 다. 매도 임차 등 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 바뀐 다음날 등 다. 이런 건 딱 포스트에 적어놓는 거야.
매도, 임차, 등, 다.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등, 다. 자꾸 헷갈린 것들은. 이 판례, 정답 좀. 매도하고 다시 임차했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 바뀐 그 다음날. 등, 다구나. 등기 바뀐 날 즉시 X. 처음 점유권 다음날 X. 이렇게 장난쳐요. 매수인 앞으로 등기 바뀐 그 다음날. 등, 다. 이렇게 오시고. 자, 저당권자의 관계. 1번 저당권. 그 후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 후 2번 저당권. 자, 2번 저당권자가 항상 경매치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 5놈 나요. 일단 갑을 정리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요. 병소유 주택을 갑이 임차했다. 이게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 먼저 그려놔요. 임차인의 동그라미 빵.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했다. 이래 나와. 그러면 사람 잡고 주인 갑하고 임차인 을 잡고 선순위 저당권자. 그럼 병으로 할게요. 병 저당권. 그 후 정이란 놈이 2번 저당권. 그러면 갑을 임대인 임차인 중심 놓고 선순위 병, 후순위 정. 갑을 병정. 사람이 4놈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항상 2번 저당권자 저당권 실행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경매죠. 경매로 갑을 병정 무가 나오겠죠. 무가 낙찰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이 집은 씌울 필요 없고 사람이 이 사례 문제가 나오면 몇 놈이 나온다? 5놈 나와요. 기본적으로. 임대인갑, 주택임차인을 선순위 병, 지후순위 정. 그러면 저 사례 문제구나. 이거 한 문제짜리예요. 저 사례 문제. 자, 이거 잡아버릴 거예요. 저 사례 문제구나. 그럼 이 문제가 나온 순간 을이 나예요. 나는 후빠니까 경매로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 모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 정답 지문. 그래서 나는 후빠니까 경락인한테 들이댈 수 없다. 들일 수 없다는 얘기는 이때 경매로 날아간 경우 나는 쫓겨간다는 얘기예요. 그 주택 인도하고 이사가라. 이런 지문도 있어요. 맞는 지문이요. 경락인한테 나는 들이댈 수 없다. 자, 그러면 나는 이 경우 후빠기 때문에 경락에 들이댈 수가 없어. 따라서 경락인 무는 갑이 가지고 있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내가 들이댈 수 있을 때 승계하는 거예요. 아까 대항력의 내용에서. 근데 지금은 내가 경락인한테 들이댈 수 없으니까 X 법칙에 따라 무는 내 주인이 되지 않아요. 왜? 당장 이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대로 나는 후빠니까 소멸. 지문 하나. 후빠니까 경락인한테 들이댈 수 없다. 경락인한테 나는 들이댈 수 없으니까 경락인 무는 임대인 갑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없다, 않는다. 이렇게. O 법칙, XX 법칙. 들이댈 수 없으면 승계하지 않는다. 내가 대항할 수 있다? 승계한다. 자, 배당은 순서대로. 병이 매각되고 있어 땡기고, 그 다음 을 땡기고, 그 다음 정 땡기고. 하극상 일어나면 다 X지문이에요. 그래서 배당은 순서대로. 자, 주로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 사례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생각한다? 나는 후빠. 이걸 빨리 떠올리고.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 무한테 나는 들이댈 수 없다. 정답 지문. 배당은 순서대로. 하극상 정이 을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X. 을이 병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X. 하극상 일어나면 안 돼요. 배당은 순서대로. 그래서 이 문제에 임차인은 대항력권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왜? 배당 지문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중요한 거. 나는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한테 들이댈 수 없다. 경락인한테 들이댈 수 없으면 경락인은 절대 임대인 갑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같이 부정. 자, 마지막. 그런데 선순위 을의 병이군요. 선순위 병의 저당권이 이 경우 어떤 사유로 소멸했대. 선순위 저당권이 날라갔대. 그럼 나는 후빠였는데 내가 이제 선빠가 됐구나. 따라서 이 경우 나는 이제는 선빠가 됐으니까 경락인한테 들이댈 수 있다. 소수로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유로 선순위 저당권을 소멸했다고. 아하, 나는 후빠였는데 선빠가 날라갔다고. 내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내가 최선순위 됐죠.
이제는 들이댈 수 있다. 여기까지. 저, 용, 저 나오면 한 문제짜리 사례 문제로 나와요. 이건 난이도 상입니다. 난이도 상이니까. 일단 사례 문제 자체가 다 난이도 중상이에요. 사례 문제는 민법에서. 그래서 훈련해서 이제 이거 제가 백선에 넣었어. 백선에 넣어서 딱 백선 지문만큼은 달달달달 하세요. 그러면 진짜 60 넘어요. 거기서만 실수하잖아요. 무려 지문이 몇 개요? 지문이 500개. 백선 지문이 500개. 500개에서 어떻게 60점까지 안 걸려요? 그것도 제가 다 별세개 왕별로 다 박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거. 정답 지문. 민법 항상 정답 지문이 정해져 있어요. 60점까지는 진짜. 저기서 거기만 남은 기간 달달달달달달달 왔다 갔다 하면서도 백선 듣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가자 중심 잡고 있다 없다.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이란테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야지. 문제 풀 때 들린다니까 제 목소리가. 대할 수 없으니까 힘든지 승계하지 않는다. XX 없다 않는다. 배당은 순서대로. 어떤 사람 선순위가 날라갔어? 나는 후빠했는데 내 위가 날라가서 나는 선빠. 이제는 들이댈 수 있다. 자, 이제 보증금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자, 먼저 법조문. 임차인이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그래서 보증금 달라라는 소송을 걸어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때는 민사집행법 특칙이 작동됩니다. 반대를 그대로 해요. 경매 신청할 때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 이런 건 중요하잖아. 임차인이 법원에 경매 신청할 때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 경매 시작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대로요.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정확히 외우면 돼. 경매 신청할 때 주택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 시작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관한 특징. 왜? 경매 신청할 때는 원래 쌍무계약은 반대체면 이행해야 돼. 민사집행법. 근데 주택을 인도해 준 순간 보증금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다 날아가 버려요. 상실돼 버려요. 그러니까 특칙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경매 시작 요건,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그럼 X짐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보증금 우선변제. 그러면 항상 우선변제권은 어디서 나와요? 경매 매각대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매대금에서 우선변제 있단 말 태어나지 않아요. 항상 경매 매각대금에서 지 후순위 제끼고 지 보증금 땡기는 걸 보증금 우선변제권이에요. 그러면 경매대가에서 내피 같은 보증금 전세금 3억을 후순위 제끼고 내가 경매대가에서 땡기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대항요건 플러스 하나 더 해야 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박아놔야 돼요.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박아놔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변제 요건이에요. 확정일자. 좀 이따 볼 최우선변제 요건은 아니란 얘기예요. 대항요건에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박아놓으면 경매 환가대금에서 내 후순위보다 내 보증금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자, 이 내 보증금을 경매 대가에서 땡기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챙겨줘요. 법원이 안 챙겨줘요. 배당 요구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라. 배당 요구해라. 아, 괜히 했네. 노란색 아닌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놈이죠. 주택 밑에 있는 대지만 경매로 날라갔다. 이 경우에도 주택 임차인을 위해 대지,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엄청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주택 이 동네에서 대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뜨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로 끝나요. 설사 소유자가 같은 중간에 땅 팔아서 소유자가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대지 매각 대금 나오면 소유자가 같든 달라졌든 상관없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 오늘은 노란색만 해야겠네. 노란색만. 다음 주에 덜 중요한 거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보증금 중 일정액. 이 말이 나와요. 그럼 이 동네야.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소액 보증금 또는 소액 임차인. 이런 단어가 떠요. 그럼 다 이 동네예요. 이 동네. 최우선 변제권.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선순위는 못 제껴요. 선순위는 내 후순위만 제껴. 그럼
추우니까 선순위가 1억 나와서 다 가져가면 어른 빈털터리로 이사 간다.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보증금 중 일정액만큼은 최우선으로 챙겨주는 제도.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자, 그러면 요건을 갖춰야겠죠. 소홀기준 5,500 땡기려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추면 된다?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저걸 그대로 한번 외워봐요. 이것도 장난친 적이 있으니까. 경매, 신청, 등기에 힘줘요.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라. 이게 더 중요하지만 따라서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경매, 매각대금,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 다른 담보물과 선순위 포함한 모든 다른 담보물들 제끼고 최우선적으로 챙겨줍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자, 중요한 거 정답 지문.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지 굳이 확정일자까지는 안 박아도 된다. 최대한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요건을 강화시키면 안 되겠죠.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지 확정일자까지는 박을 필요가 없다. 최우선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 변제 요건이에요. 최우선 변제 요건은 아니다.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 요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지 확정일자는 아니라는 것. 이 정도 하면 되고. 자,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명령도 여기서 다 나와요. 자, 첫 번째부터 나옵니다. 막 장난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해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이걸 장난쳐.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X. 그래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고 소재지 관할법원, 뭐 주소지 관할법원 이딴 식으로 장난 놓쳐요. 소재지. 상가, 건물이든 주택이든 다 소재지, 주소지 X,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법원에 신청해서, 그럼 등기명령 항상 법원에 신청해야 돼. 상가에서 세무소에 등기명령 신청한다.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 X. 등기는 누가 관할해요? 법원이 관할해요. 그래서 법원사나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 세무소, 그딴 거 없어요. 자, 등기명령 신청해서 등기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등기 박은 시점에 대항력 취득, 우선변제권 취득. 암기장에 아마 이건 없을 거예요. 넣어요. 자, 등기 박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중요한 건 이거죠. 등기를 박은 후, 내가 이사 가죠. 좀 더 빼죠. 그러면 대항력권 상실할 거야.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등기를 박아놨다면 그 후 대항력권, 인도주민등록요건 상실한다 하더라도 나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상실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거, 이놈, 이 두 놈. 그래서 등기를 박아놨다면 등기 박은 후 설사 대항력권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상실되지 않는다. 자, 이 등기 관련 비용이 들겠죠. 수수료 같은 거, 인지 때. 그 당연히 임대인 부담, 임대인한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넘버원이에요. 임차권 등기가 박힌 주택, 나는 이사 갔고 어른 이사 갔고 그 후 새 들어온 소액 임차인 또 누군가 경매로 날려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반드시 해요. 이거 법 조문이에요. 등기가 박힌 주택에 그 후 새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이 경우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 조문. 등기 박아놓고 이사간 의리 챙기는 거, 의리 챙기는 거지 새로 이사 들어온 그 후 새 들어온 소액 임차인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 등기 박힌 주택에 그 후 새 들어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인정되지 않는다. 자, 보증금 반환 의무와 이 등기 명령에 따른 이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가 과연 동시행이냐? 안 주고 있는 보증금부터 주세요. 동시행관계 아니다. 동시행에서 했죠. 안 주고 있는 보증금부터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하고 5번째. 등기 박힌 주택에 그 후 새 들어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등기 박았다면 그 후 이사가도 괜찮다. 상실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청구권. 월세 올려주세요. 증액 청구 시 법조문이 제한을 둡니다. 5% 초과 못합니다. 1년 지나야 돼요.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5% 1년 제한에 걸린다. 5% 1년 이렇게 외우시고 5%로는 우리 시험지면 안 뜨겠죠? 20분의 1 초과하지 못한다. 20분의 1이 5%예요. 외우기 쉽게 그냥 5% 하는 거예요. 20분의 1 초과하지 못한다.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1년 제한. 자, 주택임차권에 쓴 게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건 복잡하니까 버리실 분은 버려요. 딱 하나만 해. 2천만 해요. 2천 이내에 진족과 공동승계한 몇 천? 2천하고만 공동승계예요. 사실은 배우자는 2천하고만 2천. 4천으로 장난친 적이 있으니까 2천 이내에 진족하고 공동승계한다는 거. 오늘은 중요한 것만 하니까 더 이상 언급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임법 봐봐요. 이건 뭐 별세의 가치가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별 3개 왕별만 해도 28개나 있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이 28개가 별 3개 왕별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벅차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한 것 별 3개 위주로 먼저 하시고 이게 된 분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살짝 언급드릴 별 없는 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별 3개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항상 욕심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양을 늘린다? 늘리면 안 된다. 절대 양을 늘리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기존에 한 것만 달달달달해서 여기서 실수하지 않아야 돼. 모든 과목 공통. 양 절대 이 시기에는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 계속 반복. 중심 잡고 있다 없다. 거기서만 실수하지 않아야지. 그럼 합격해요. 그러면 자료 욕심내지 말아요. 남의 자료 필요 없어요. 내 자료만 반복하는 게 최고예요. 더 이상 자료 늘리지 말고. 그래서 양 절대 늘리면 안 돼. 기존 것도 줄여야 될 입장이지.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오케이. 다음 주 봬요.